너무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샤워하거나 할 때 생각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흘러가 버리면 다시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눈 뜨고 꿈을 꾼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어찌저찌 수첩이나 노트 앱에 적어두더라도 다른 노트들이 추가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바로 생각을 구조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을 구조화하는 방법과 이를 도와줄 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산성 전문가 데이비드 앨런이 이런 말을 했죠. 머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곳이지 보관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구조화하기 전에 기록된 생각이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기록하면 좋을까요?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라는 책에서 파라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정보를 실행 가능한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어로 나란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뇌와 나란히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파라는 4개의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각각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이죠. 지금까지 작성한 메모는 전부 일단 보관함에 넣어두고요. 처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인박스 디렉토리에 넣고 주기적으로 이동시킵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에 관련 메모를 추가하거나 보관소에서 기존 메모를 꺼내옵니다. 완료가 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보관소로 이동됩니다. 평소에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영역 디렉토리에 분류해 넣고요. 뭔가 평소에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했던 내용은 자원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라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얼마 안 남은 휴가 계획이나 6월 채용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은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평소에 하는 건강관리나 세금관리는 영역에,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인테리어 정보라든지 음악, 독서 같은 경우는 자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난 프로젝트, 안 해도 되는 책임, 더 이상 관심 없는 정보는 보관소로 들어갑니다. 사실 파라 방식은 앱을 규정하지는 않는데요. 디렉토리나 태그 기능이 있는 앱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떠오르면 어디에 적으시나요?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기본 앱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구글 킵도 간단하게 쓰기 좋죠. 저도 그랬고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메모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애플 메모 앱이 느렸기 때문에 심플노트라는 앱을 주로 이용했었고요. 일단 빠르고 모든 OS에서 동기화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텍스트만 저장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애플 메모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애플 메모 앱도 만능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검색 기능이 형편없어서 어떨 때는 제목에 일부러 넣은 글자도 검색 못하고 심지어는 일주일도 안 된 노트인데도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쌓아두기는 좋지만 본인이 체계화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 문서끼리 링크 연결이 불편해서 잡다한 생각이 한꺼번에 올 때는 쉽사리 흐름이 끊어지고 말죠. 그래서 무료 앱이고 뭔가 생각났을 때 빠르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동기화를 지원하고 이미지 저장 및 문서끼리 연결도 쉽게 되는 앱을 찾다 보니 몇 달 전부터 옵시디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옵시디언은 기본적으로 볼트라고 부르는 이 디렉토리 생성으로 시작합니다. 이 볼트가 애플 환경에서는 아이클라우드 디렉토리에 생성돼서 무료로 아이폰 앱과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애플이 아닌 분들도 Git 플러그인을 이용하시면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성되는 파일들은 MD 확장자를 가진 마크다운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직접 파인더나 탐색기에서 다른 에디터로도 수정이 가능하죠. 일단 옵시디언의 기능은 크게 4가지인데요. 문서 간 링크, 그래프, 캔버스, 플러그인입니다. 링크는 회사에서 위키를 한 번이라도 작성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노트를 작성하시다 보면 가끔 상관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럴 때는 해당 단어를 드래그해서 꺽쇠를 누르면 바로 문서 링크가 생성되고요. 지금 계속 그 생각을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결과 문서 생성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다 작성하고 원래 문서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뒤로 가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관련 용어인데 따로 정리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나 출처를 보통 적고
어떤 문맥인지 원래 문서를 링크하거나 나중에 찾기 쉽게 태그를 추가해 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 문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참고용으로 찾아보기 좋겠죠. 기본적으로 검색이 엄청 빨라서 내용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같은 단어가 한 문서에 여러 번 나오면 검색 결과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은 태그를 미리 추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전체 그래프와 로컬 그래프로 나뉘어지는데요. 전체 그래프는 왼쪽에서 두 번째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볼트 안에 작성된 모든 문서의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로컬 그래프가 좀 더 유용할 수 있는데요. 로컬 그래프는 지금 문서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드만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 지금 생각하는 주제를 기준으로 1뎁스만 볼지 2뎁스만 볼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캔버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구조화하는 매우 미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보통 사용하실 텐데요. 마인드맵은 생각을 연결할 때 대부분 텍스트로만 가능하죠. 그런데 캔버스는 연결할 수 있는 타겟이 다양합니다. 텍스트 카드로도 시작할 수 있고, 본인이 만든 문서, 이미지, 비디오, 유튜브 영상, 웹페이지도 통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캔버스 문서를 연결해 넣을 수 있죠. 완전 직관적으로 화살표를 바로 따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문서를 연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선택하면 그룹화를 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링크를 추가해 새로 작성하면 되고요. 아이디어가 두리뭉실하다 느낄 때 캔버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빠진 생각이나 오류들을 파악하기 쉽겠죠.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캔버스만 열어보면 그 생각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두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옵시디언이 가진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테마도 설치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통하면 옵시디언을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아신다면 누구나 플러그인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이미 만들어둔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생각을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툴의 관점에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딩새우였습니다.